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를 들었을 때 면접관은 과연 어떤 질문과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지 샘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클릭해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스페셜리스트, 질문이 남냐? 내가 남냐? 마스터 G입니다. 오늘 1분 자기소개 샘플은 한국농어촌공사의 토목 분야 지원자의 샘플입니다.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를 들었을 때 면접관은 과연 어떤 질문과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지 샘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 보시죠. 저는 학부 시절 안반역학, 토질역학, 유체역학 등의 수업을 들으며 수리시설물과 토목구조물 시공 분야에 대한 이해를 쌓았습니다. 실제 캠퍼스 내 유역을 프로그램에 나타내 홍수 피해에 대한 모의를 진행하면서 안전성 검토에 관한 실무 경험을 얻었습니다. 강원 지역의 특성상 산악 지형과 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목 설계와 시공이 중요한데 저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 역량을 한국농어촌공사의 토목 직무에서 발휘하여 강원 지역의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어떤 표현에서 어떤 예상 질문이 나오게 되는지 첫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 안반역학, 토질역학, 유체역학 등의 수업을 들으며 수리 시설물과 토목 구조물 시공 분야에 대한 이해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1분 자기소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강원 지역 인재 채용 전형에 지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혹시 블라인드 위반 여부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출신 학교명, 구체적인 출신 지역명을 말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 땡땡학과 출신입니다.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명과 학교명을 출신 근거로 들면 안 된다. 그런데 샘플 본문에 사용된 지역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원 지역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표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안반역학이나 토질역학은 지원자가 지원하는 분야인 것으로 추정되는 토목 직무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유체역학은 약간 걸쳐져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유체역학이란 액체와 기체처럼 흐르는 물질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인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예상 질문 첫 번째, 유체역학의 수업을 들으며 수리시설물 그리고 토목구조물 시공에 대해 이해를 쌓으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이해를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혹시 안반역학의 수업에서 이해를 쌓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도서상간 농어촌 지역에 적용된 안반역학의 사례에 대해 한 가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토질역학의 이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지역 중에 본인 생각에 가장 특별하거나 혹은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토질의 성질을 한 곳만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들어도 어려운 이 세 가지 질문은 아마 처음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바로 대답하기 정말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대충 세 가지 유형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답변을 못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포기한다. 두 번째, 하나만한 답변을 한다. 세 번째, 꽤 적절한 답변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1분 자기소개에 따른 첫 번째 질문 하나로 두 가지 효과를 벌써 면접관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로 면접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질문을 받은 지원자뿐만 아니라 같이 면접 보고 있는 사람들 모두 심리적인 압박을 이 질문 하나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이 질문 하나로 분위기를, 그것도 초반에 컨트롤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현상이고 지원자들은 반대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별력입니다. 질문 자체가 어려우니까 첫 번째 질문 하나로 합격과 불합격이 벌써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면접관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누군가의 면접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의미로 꽤 흥미롭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캠퍼스 내 유역을 프로그램에 나타내 홍수 피해에 대한 모의를 진행하면서 안정성 검토에 관한 실무 경험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본인의 함정을 본인이 스스로 팠습니다. 그 이유는 예상 질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질문, 캠퍼스 내에서 홍수 피해에 대한 모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셨다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시뮬레이션이 직무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캠퍼스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캠퍼스 특징을 말해야 되는데 캠퍼스 이름, 즉 대학교 이름을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블라인드잖아요. 그러면 설명할 때 핸디캡이 벌써 생긴 겁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미리 감안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캠퍼스에 경사가 양쪽으로 있는데 한쪽은 15%고 한쪽은 10% 정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캠퍼스 이름이 안 나와도 미리 준비만 된다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냥 1분 자기소개만 만들어서 외우는데 시간을 다 보냈어. 그렇다면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당황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최악의 경우 1분 자기소개에서 벌써 꼬리 질문 2개를 까먹은 겁니다. 그러면 아직 면접 초반인데 벌써 자신감은 꺾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온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합격이 멀어지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강원 지역의 특성상 산악 지형과 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목 설계와 시공이 중요한데 저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강원 지역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단 2줄 만에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 질문이 4개나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상 질문 1번. 산악 지역과 물리적 환경을 강원 지역 특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산악 지역의 물리적 환경은 무엇이며 왜 고려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상 질문 2번. 효율적인 토목 설계와 시공은 산악 지역이 아닌 것도 중요한데 굳이 강원 지역에 대한 토목 설계와 시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상 질문 3번.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은 우리 농어촌 공사에서도 지향하고 있는 시공 방법입니다. 혹시 우리 공사가 참고할 수 있는 본인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상 질문 4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단 한 문장에서 4가지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자기소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기소개는 단 1가지, 말하면 2가지 정도의 소재로 5줄 정도만 작성해야 됩니다. 왜냐? 1분 자기소개입니다. 30분 자기소개 아니에요. 1분밖에 주어지지 않은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마치 김밥 천국 같은 주장을 해봐야 절대 면접관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 없는 그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면접은 30분입니다. 왜 1분 안에 모든 걸 다 보여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구체적인 질문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겁니다. 면접관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단 하나라도 의심이 간다면 절대 면접관은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면접관은 채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사람이니까요. 떨어뜨릴 요건을 만들어가지고 떨어뜨리는데 특화된 사람들이 바로 면접관입니다. 면접관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그 의심을 샘플 1분 자기소개에는 정말 10개 이상의 의심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분 자기소개는 가장 자신 있는 역량 단 1가지로만 구성하세요. 그러면 면접관이 하는 그 꼬리를 무는 질문들 상당히 쉬워집니다. 답변하기도 당연히 쉬워질 수밖에 없겠죠. 예상 질문은 샘플의 지원자가 한 말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연하죠. 적어도 1분 자기소개에서는 뜬금없는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원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그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용에서 벗어난 뜬금없는 질문을 면접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상 질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어렵고 답변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일 이러한 예상 질문까지도 미리 준비해서 완벽한 답변을 한다. 사실 그런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지만 만일 진짜 완벽한 그런 답변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면접관 입장에서 무조건 뽑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완벽한 답변으로 인해 다른 사람은 또 좌절하게 되겠죠. 그럼 사실 이론적으로는 초반에 그것도 1분 자기소개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만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면접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상 질문 3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은 우리 농어촌 공사에서도 지향하고 있는 시공 방법입니다. 혹시 우리 공사가 참고할 수 있는 본인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이건 답변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이미 농어촌 공사에는 여러분보다 훌륭한 선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수준에서 참고할 수 있는 본인만의 특별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은요, 죽으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답변 못합니다. 그런데 대졸 수준의 학부생 졸업자가 정말 그럴듯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시공 방법을 정말 말한다. 정말 독창적으로 말한다. 현실성이 있어. 장담컨대 이 사람은 최소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이야기되는 타일러 환경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 현실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자, 여기까지. 만일 자신의 1분 자기소개 혹은 지원 동기 또는 자소서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이 궁금한 사람은 아래 메일 주소로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던 속도 그대로 가득히 가져. 감사합니다.